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뭔가 혼조세가 나타났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한 주가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빠르게 보고 마무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FOMC 결과는 일단 금리를 베이비 스텝 0.25 올렸죠. 그리고 성명서에서는 추가적인 정책 확정 여부에 대한 문구가 이번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증시는 환호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파월은 그 뒤에 좀 뒤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또 찬물을 끼얹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나 봤더니 6월까지 경제 데이터를 보고 추가 인상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또 온도 조절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기론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뭐 슬금슬금 오르다가 갑자기 파월 아저씨가 입을 딱 여는 순간 쭉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과연 오늘 저녁에도 연속성이 나올지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은행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죠. 팩웨스트는 매각 타진 이러한 소식이 나오며 장 마감 거래에서 무려 55%나 폭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또 은행 리스크가 나오며 또 이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그런 게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린 또 하루 쉬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딱 돌아왔을 때 그때만 상승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증시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부 하는 경계감을 가지겠다. 자, 미국이 이번에 어쨌든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무려 1.75%나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부와 하느니 비상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더 많이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전부 다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정말 심플하게 우리나라에 돈을 맡기면 뭐 3% 주는데 미국 가면은 5%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미국에 맡기는 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를 쓰고 미국이 금리를 팍팍 올리면은 다른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어쨌든 이제 1.75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하니까 어떤 평가가 나왔나 봤더니 일단 연준이 조건부 금리 인상 중단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금리가 안 오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와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금리 차가 확대된 상황이고 혹시나 외국인이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경계감을 가지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바로 시장 안정 조치를 꺼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겠죠. 혹시나 흔들리더라도 단기전 리스크로 끝날 확률이 높겠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이창용 총재는 글로벌 리스크가 대두되는 이 와중에 예금은 더 이상 안정적인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뱅크런이 쉽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짜 순식간이겠죠. 뭐 예를 들어 땡땡 은행 무슨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거기에 있는 돈 순식간에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은행을 거래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 빠르고 더 크게 뱅크런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계속 디폴트 위기는 나온다고 하죠. 6월 1일이면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아직까지는 백악관은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강대강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바이든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이 디폴트 되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바이든은 디폴트를 막는 것은 의회의 헌법적 의무이며 이거는 우리가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며 뭔가 좀 강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뭐 당연히 뭐 큰일은 없겠지만 괜히 또 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모건 스탠리 그리고 UBS 채권 사라. 채권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세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지금은 주식보다는 채권이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물론 침체가 올지 경착륙을 할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주식은 항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겠죠.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채권을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채권인데 또 그 야수의 심장을 묻은 그런 채권 말고 안정적인 그러니까 우량한 채권 그런 채권을 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참고로 블룸버그 설문조사에서는 1년 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작년 9월 25%에서 최근 65%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시장은 지금 너무나 낙관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 S&P 500 선물에 대한 공매도 규모도 12년 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많은,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다는 거는 좀 큰 돈 굴리는 사람들이 하방을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건 스탠리와 UBS는 올 연말 경기 침체 걱정이 좀 된다면은 채권을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방금 전에 경기 침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봤는데 그런데 그거를 또 선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WTI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왼쪽에 보다시피 유가가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국제 유가가 5%나 급락하는 모습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바로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또한 미국의 디폴트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노동시장 데이터도 나쁘다고 합니다. 3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달에 기업이 구인한 건수, 그거는 959만 건으로 21년 4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으며 이 수치는 예상보다 낮은 수치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올해 초만 하더라도 고용은 탄탄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슬슬 걱정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유가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슬금슬금 나오는 것 같고, 만약에 이러한 일 때문에 올해 말 유가가 좀 급락한다면은 그때가 바로 또 정유주 매수 기회가 아닐까.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그때 유가 완전 바닥 쳤을 때 결국 그때가 완벽한 매수 기회였는데 이번에도 그 기회를 줄지 한번 시간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바이오가 매우 좋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알츠하이머 잡는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신약이 알츠하이머 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 내 FDA 판매 허가 신청을 낸다고 하며, 물론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까지는 기다려야 되지만 그런데 다른 약도 아니고 알츠하이머 약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터져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알츠하이머 약으로는 세 번째 통과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꽤나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앞으로 갈 길이 멀겠죠. 이런 소식이 연달아 나오면서 바이오에 대한 흐름도 매우 좋아졌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을 떠나서 진짜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약이 이 약뿐만 아니라 정말 효과 있는 치료제,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S바이오메딕스 상장, 공모가는 1.8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오늘 상장했고 시초가는 23,150원으로 한 주당 5,0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게 출발을 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만 이 와중에 상장 후 난 다음부터는 쭉 미끄러져 지금 현재 가격은 19,000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보통 초반에는 변동성이 크겠죠. 그 변동성을 혹시나 아직까지 매도하지 않으셨다면 잘 이용하시길 바라고, 참고로 이 친구는 기관수 예측에서 854대 1로 매우 준수한 바이오 치고 대박을 터뜨린 그러한 결과를 나타냈었는데 앞으로도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련된 이 기업 쭉쭉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저녁 이 소식이 많이 뜨거웠죠. 푸틴 암살 시도. 근데 이게 일단 영상을 보긴 봤는데 너무 허접한 자작극 냄새가 좀 났습니다. 어쨌든 러시아는 이거 우크라 짓이다, 우크라가 푸틴을 암살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크라는 당연히 우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데요.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러우 전쟁이 한 번 더 흐름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미국은 또 4천억 규모의 무기를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시장적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연속 하한가 기업들 지금은 어떤가? 자, 여기에도 당연히 야수의 심장은 존재합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하한가 관련 8개 종목이 있었는데 여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려 3천억이나 땡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개인분들 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근 또 며칠 흘렀는데 어떤 흐름이 나왔나?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기업을 보자면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다우데이터와 삼천리, 이 두 개를 가장 개인 투자자가 많이 샀는데 그렇게 뭐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진 않죠. 물론 우리가 지금 좀 멀리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는 아직도 엄청난 치열한 단타대가 열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연소 하한가 기업들 이제는 조금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다만 이렇게 급락한 기업을 우리가 또 장기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다. 변동성이 생각보다 너무 크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투자한다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방망이를 짧게 잡는 게 투자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여기 이어서 키움증권 또 난리죠. 이번 사건에서 키움증권의 회장이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식 매도를 한 건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의 조사까지 키움증권 회장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키움증권 입장에서는 꽤나 큰 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연내 초대형 투자은행 사업 인가가 힘들어졌다고 하며 CFD 투자자들의 손실로 대규모 미수채권 손실 발생 가능성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확한 사정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야, 키움증권이 여기서 뭐 중요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며 보이콧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키움증권의 주가는 연일 이렇게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런 차트를 보면은 야 이거는 사고 싶다 뭐 별일이야 있겠어 키움증권이 망하진 않겠지 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은 조금 무섭겠죠. 이왕이면 이 사건이 이제 좀 잊혀져 갈 때쯤 그리고 또 바닥을 다질 때쯤 그때 천천히 들어가는 게 오히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요즘 어때요?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무려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나왔다고 하며 아직도 사망자는 7명이나 나오고 있다고 하죠. 사실 이제 코로나 하면은 독감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대로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면은 한 번 더 도는 그러니까 걸렸던 사람도 한 번 더 걸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또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옆 사람한테 피해도 하고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햄버거 가격이 진짜 비싸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쩐지 요즘 들어서 제가 기릿이 점심에 햄버거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비싸서 손이 잘 안 나갔는데 그런데 그게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로 지난 4월에 햄버거 물가 상승률이 무려 17%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는 19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니까 절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겠죠. 또한 햄버거의 친구인 피자 역시 12%대 상승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며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올 여름 너무나 덥다는데 전 세계 원자재 흐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랄 것 같습니다. 진짜 햄버거도 마음대로 못 먹고 인플레가 적이네요, 적. 다음입니다. 스페인 천년 만의 가뭄. 천년만이라고 합니다. 천년만. 그러니까 역대급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벌써 역대급 더위가 시작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스페인에서는 농지의 60%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은 기후제까지 지내는 그러한 현상까지 나타낸다고 합니다. 앞서 스페인은 이러한 사태를 대비해서 농민들을 위해 농업위기 보호구역을 활성화하고 일부 세금을 감면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이후에 긴급 자금도 요청한 바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물이 없다는데요. 게다가 또 이 와중에도 얼마 전에는 낮 기온이 38.8도까지 오르며 역대 4월 중 가장 더운 걸 봤을 때 이게 보통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린이날 플러스 어버이날은 등골 바사사. 바사사. 이번에 저 길이 또 이제 조카가 있어서 선물을 하나 사주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어린이용 자전거를 하나 샀거든요. 그런데 무슨 자전거가 30만 원이 그냥 넘는지 그리고 또 어버이날 아니겠습니까? 어버이날에는 용돈을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선물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준비하니까 그냥 돈 100만 원이 사라지는 마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롯데 멤버스에 따르면은 20대 이상의 성인의 어버이날 선물 예산은 평균 33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말 지갑의 출혈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주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슈퍼마리오 100만 돌파. 아이가 있다면은 영화 보러 가는 거 영화 보러 가는 것도 괜찮겠죠. 재밌다고 합니다. 평점도 8.47이나 되고 그런데 이게 또 놀라운 거는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재밌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마리오는 올해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 가운데 6번째로 100만 관객을 넘겼으며 바이오로 애니의 시대라고 말 수 있겠죠. 슬램덩크, 스즈메, 그리고 슈퍼마리오 이렇게 세 가지가 무려 50%를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사라. KB증권은 2분기가 삼성전자 반도체 재고가 정점이라며
비중 확대 적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공부하던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주가도 슬금슬금 올라와 65,000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이 거의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곧 출발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KB증권이 봤을 때는 목표 주가는 8.5만원이라고 하며, 어제 공부했다시피 앞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된다면은 외국인이 돌아올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외국인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를 크게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반도체 업황도 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주가 상승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주식을 살 게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8만전자 갈 때까지 그냥 시간 좀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적금처럼 천천히 모아보는 것도 충분히 후회가 되지 않을 그런 투자가 될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클은 도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리고 이 와중에 호재도 나왔네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따라오는 뉴스일진 모르겠지만 미국이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규제를 1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검토라서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 소식이 나름 우리나라 업계에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빠르게 삼성전자가 최소한 7만원까지는 쭉 올라갔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